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84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장인물 1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장인물 1. 송화, 현 율제병원 신경외과 부교수, 99학번 5인방 중 홍일점, 봉광현 평, 단점이 없음, 위인전이라도 쓰고 싶음. 학교 다닐 때부터 모범생 스타일이었다고 병원에서도 모습도 실수 하나 없이 똑 부러진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단점이 없다는 이유로 별명이 귀신이 되어버렸다. 의대 동기 5인방의 어머니들이 며느리로 삼고 싶어하는 인물 석형의 모친은 석형 앞에서 송화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정원의 모친인 로사 또한 송화랑 아들을 이어주고 싶어한다. 비단 의대 동기 5인방과 그들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성품 덕에 병원 내 선배와 후배들과 환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성적이면서도 다정다감한 의사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물 중 하나. 자기 및 전공의를 아끼고 배려하면서도 혼낼 때는 따끔히 혼내기도 한다. 흠치다. 하지만 보컬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음악에 재능이 없는지 베이스 배우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고도 한다. 그래도 딱히 자기가 음치라는 사실을 숨긴 적은 없는지 안치홍같이 알 사람은 알고 있다. 이화에서 홍도와 윤복하고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게 밝혀졌는데 무려 별명이 찬양팀 프리마돈나. 그렇게 찬송가를 열정적으로 부르면서 율동을 한다고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 그런다고 수군대는 모양. 평소 식탐이 엄청나다. 작은 체구와 달리 음식을 전투적으로 먹는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김준환과 함께 전투조로 불리며 대체로 김준환과 같이 앉는다. 특히 고기를 구울 때는 다 익지도 않은 데다 불판 위 고기 다닫기에 손을 대기도 한다. 송화 본인의 해명으로는 내 위로 오빠들이 3명이나 있어서 음식에 손을 빨리 댄다고 한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오빠들에 치여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이런 습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11화에서 익준이 삼겹살을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최송화와 김준환을 보고 환상의 먹개비라고 표현했다. 옆에서 결혼은 따로 하고 먹을 때만 둘이 만나라고 그드는 정은과 각자의 배우자들이 삼시세끼 꼴을 어떻게 보고 사냐는 익주는 덤. 1화에서 동료 교수인 남자친구와 함께 출근한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사실 바람을 피고 있었고 결국 2화에서 헤어진다. 2화에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환자의 수술을 원장이 부탁했으나 수술 스케줄이 찼다고 병원장의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한다. 그래서 민기준 교수가 수술을 맡았는데 해당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전문의 수술법을 사용하려고 했고, 정작 적합한 수술법은 본인이 문외한 이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컸다. 이에 영성민이 해당 수술법에 능한 최송화를 설득했고, 송화가 기준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의시로 들어가겠다고 설득하면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때 최송화는 환자에게 무리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고 지시하였고, 성민은 수술 직전 환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게다가 최송화에게 수술을 맡기려고 한 이유에 실은 본인의 사심도 들어가 있음을 최송화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때 최송화는 정색한 표정을 지으며 또 환자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다시는 너 안 본다며 단호히 말했다. 제5화에서 레지던트 안치홍과 러브 플래그가 떴으나 일단 송화가 선을 그었다. 연구실에서 가슴에 몽울이 잡힌 듯해 다른 병원을 방문했고 유방에 종양이 있으며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는 소견을 듣고 조직검사를 받는다. 6화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다. 다음날 병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기 전 손을 떨고 기도를 할 정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진료실 앞에서 익준을 보고 조금 여유를 찾는다. 다행히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출근해서 행복한 표정으로 책상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을 졸이던 시청자들이 한시름 놓기했다. 7화에서 지용에게 EVD 내실외배 액술 수술을 맡겼다가 수술 도중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지용 대신 수술을 마무리한다. 각성 수술을 끝내고 지용과 대화하면서 EVD 이후의 기록을 보고 지용이 제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며 그를 격려한다. 10화에서는 레지던트들과 수술 논의 과정에서 욕을 얼떨결에 하게 됐는데 그 욕이 심히 정직하다. 이후 익준이 응급 콜로 열이 난 우주를 간호하지 못하게 되자 매우 빠르게 달려와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듯 간호하다가 잠이 든다. 깨고 나서 익준과 같이 아침 식사로 누룽지를 끓여 먹는데 익준이 한 말에 당황스러워한다. 11화에서는 익준과 지용의 신경전의 안절부절을 해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후반부에는 친구들에게 목 디스크 증상 악화로 인해 수술 부담이 덜한 속초병원에서 1년 동안 파견 근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서울을 오가며 VIP 병동 수술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모양. 12화에서는 속초 집으로 이사하던 날 깜짝 방문한 익준에게 고백을 받았는데 당장 대잡하지는 않았다. 결국 송화의 마음은 시즌2로 익송러들은 멘붕. 아니 나는 대답은 나올 줄 알았지. 한편 후배들의 다양한 고민 상담이나 정원들의 대화를 통해 정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귀신같은 통찰력도 보여줬다. 익준 인사 중 인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준환의 말에 의하면 1반부터 10반까지 다 친구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전교 1등에 의대 가서는 맨날 라이트만 다녔는데도 수석 졸업 동기 중 국시도 1등. 인생이 너무 잘 풀리다 보니 1등감 컴플렉스 선입견이 없다. 나이가 지긋한 교수님의 꼰대 소리도 유연해가 맞받아치는 성격. 8회를 기점으로 우주랑 같이 석행의 양자로 들어가서 양익준이 되었다. 1화부터 개그씬을 보여주는데 아들의 장난으로 다스베이다 헬멧이 머리에 찰싹 붙은 채로 을제병은 응급실을 찾았다가 급히 간이 수술을 집도하게 된다. 원래 집도의였던 교수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해 수술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응급실에 온 익준을 발견한 송화가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급히 그를 대타로 투입했다. 3화에서 아내 혜정의 이혼을 요구하고 익준은 우주의 땅콩 알러지 때문에 전화한 레스토랑에서 혜정이 바람을 피웠음을 알게 된다. 5화에서는 결국 혜정과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7화에서 자신의 환자와 상담하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혜정의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났다고 한다. 미남에 워낙 잘 나가다 보니 학창시절부터 주변에 여자가 끊이지 않았다는 선배의 정언이 있었고 인기 여배우 고아라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고 사귄 적도 있는데 당시 서로의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고 사고방식도 너무 달라서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아라는 응답하라 1994 때 인연으로 특별 출연하였는데 아직도 익준에게 미련이 남은 듯 촬영장에 놀러오라고 한다. 6화에서 새벽에 수술을 마치고 바로 송화가 검사를 받은 병원으로 가서 송화를 기다린다. 송화가 자기가 암이면 어떡하냐고 불안해하자 무조건 고쳐주겠다며 위로한다. 그리고 같은 6화에서 밝혀진 바로는 서울대 의대 면접 대기 때 처음 만난 것으로 인연이 시작된다. 그리고 20살 때 송화를 좋아했었지만 절친한 친구인 석행이 송화에게 고백했다가 자이자 석행을 잃기 싫었던 익준이 송화에게 고백하려고 했으나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7화에서는 간이식 환자가 자신이 남편이 외도의 죄책감을 들기 위해 자신에게 간을 이식해줬다고 생각해 절망에 빠져 치료를 거부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를 어느 정도 알아챈 익준은 계속해서 밝은 모습으로 기분을 북돋아주고자 노력한다. 그러다 퇴근길에 다시 환자를 찾아가 본인도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어떻게 다시 찾은 건강인데 남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약 드시고 악착같이 건강 회복하세요. 어머니 인생이잖아요. 라는 위로와 함께 치료를 권한다.
바라에서는 송화와의 얘기를 나누다가 뜨거운 커피포트를 만져 양 손가락을 대인 10손가락 끝에 퉁퉁하게 붕대를 감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개구리 같았다. 개구리 왕눈이 삘릴리 개굴개굴 삘릴릴리. 구화에서는 동생인 익순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된다. 이후 익순의 부대로 찾아가 먹을 것을 전해준다. 용돈으로 30만원을 줬다. 평소 연구실에 있을 때는 야구공을 손에 놓지 않을 정도로 야구팬인데 고향 창원 연구팀 NC 다이노스의 팬이다. 참 웃긴 게 이름의 유래가. 10화에서는 정은의 기다리 아저씨 활동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거기다가 겨울에 관한 연애 오지랖까지 부리며 오작교 윈터가 든 대지주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후 우주의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가지만 겨울로부터 응급콜이 오는 바람에 아이 곁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송화를 급히 불러 우주를 부탁하고 곧장 병원으로 갔다. 상황을 해결한 뒤 집에 돌아온 익주는 재밌겐 송화와 같이 아침 식사로 누룽지를 끓여 먹는데 송화가 요즘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뭐냐고 묻자 너랑 밥 먹는 거, 너랑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넌 나에게 그거 해줘 라고 답하며 대학 시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은근히 드러낸다. (11화에서는) 양회장의 장례식에서 양회장과 매연녀에 대해 얘기한다. 그리고 송화를 두고 지영과 신경전을 펼치는데 신경외과 회식에 참여했다가 최송화를 한 번이라도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있냐는 선빈의 질문에 처음에는 벌주를 마시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사실상 대답이나 마찬가지. 두 번째는 안주영이 대신 마시고 소원을 이야기하며 아까 노코멘트로 넘어간 질문에 대답해달라는 요구에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왜 없겠냐며 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많지 않게로 석형과 정원, 준환이 있는 노래방에 가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라는 노래를 부르며 송화와의 묘한 기루가 이어진다. 노래방으로 가는 택시 장면에서 송화가 익준이 꽐라됐다고 말하자 비몽사몽간에 꽐라가 아니라 캥거루라는 드립을 친다. 12화에서는 송화가 속초로 이사하던 날 학회 참석자 스페인으로 출국하기 전 속초에 들러 고백을 한다. 자신도 고민 상담을 부탁해도 되냐며 애둘러 말했고 그걸 알아차리고 머뭇거리던 송화에게 대답 천천히 해도 돼 라며 쿨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대답은 끝날 때까지 듣지 못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